안녕하세요. 모로의 멋대로 다이어리 8번째 이야기. 팔팔한 상태로 다이어리를 훅 열어 젖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의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제 식민지 정책에 항거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항거의 사전적 정의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반항함입니다. 학생이었던 시절이 까마득한 DJ 모로는요. 학생 때 정말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옛적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그때 저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지금 읽는 와중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전히 제가 누군가에게 항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학생들이 흘린 눈물과 피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이의 올록볼록, 바로 점자입니다. 여러분은 점자로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나요? 저는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점자로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휴대폰 고리로 만들어주는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때 체험존에서 제게 점자를 알려주신 분이 장애가 있는 분이셨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레 새겨서 제게 건네던 그 종이의 질감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2024년 1월 8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점역교정사 입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인데요. 수강 자격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제가 방금 안내드린 내용은 오후반이며 오전반 일정은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주세요. 점역 교정 훈련을 통해 일반 문자를 점자로 번역하고 교정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점역 교정사 3급 자격을 취득하는 게 교육 목적입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 점자 도서관, 맹학교, 시각장애인 연합회, 산하단체 등으로 이직, 전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화나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저녁에 시간만 맞으면 듣고 싶은데 당장 뮤지컬 등 스케줄이 있어서 어렵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시고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은평구는 아니지만 제 친구 중에 대전에서 헤어숍을 운영하는 유진쌤은 소상공인입니다. 대학 동기인데 빠른 나이로 들어가서 저보다 2살이나 어리지만 헤어숍 원장님으로 몇 년째 운영을 잘하고 있는 멋진 친구입니다. 이것저것 세금을 너무 많이 뗀다며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불만 가득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멋진 내 친구 유진쌤. 지난달 11월 5일은 너를 위한 날이야. 작은 가게가 여럿이 모여 힘을 내면 한 마을이 되고 또 그런 마을이 모인다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도시가 되잖아. 시민으로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멋진 유진쌤, 응원한다. 1월에 대전 공연 가면 너한테 머리 자르러 갈게. 꼭 보자. 사랑해.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는데 소방 안전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따면서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에 관한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오늘은 소화기 사용법과 사용기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집에는 소화기가 있나요? 인터넷에 최저가로 구매한다면 2만 원 밑으로 괜찮은 소화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소화기는 ABC 분말 소화기인데요. ABC 뜻은 A급은 일반 화재예요. 나무, 고무, 플라스틱 등 일반 가연 물질로 인한 화재 때 쓸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B급은 유류 화재예요. 기름, 페인트, 알코올 등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재에 쓸 수 있습니다. C급은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제품 및 용품 등 전기기기로 인한 화재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BC 소화기 하나면 웬만한 화재는 거의 다 대비할 수 있어요. 소화기 사용법은 4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들고 와서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해 조준한 뒤 손잡이를 움켜쥐면 분말이 나와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불이 나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안전핀을 뽑았는지 확인한 후 쏘면 됩니다. 야외에서는 바람을 등지고 쏴야 하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신다면 더 좋지요. 무엇보다도 불이 안 나게끔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소화기 한 대쯤 집에 들여놓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차가 없고 면허도 없어서 운전자의 고충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가 처음 날 때부터 차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항상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법규를 잘 지키고 운전자 또한 내가 보행자일 때를 생각해서 법규를 지킨다면 우리나라 사고율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21살 때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손들고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한 1년을 병원 다니면서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이 신호 위반에 불법 유턴을 했던 터라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사고로 인해 계획했던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어졌어요. 저는 겁도 많고 걱정도 많은 성격인데 보행자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일을 저질러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면허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물론 서로서로 규칙을 잘 지킨다면 운전이라는 게, 차라는 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행자 여러분과 운전자 여러분, 우리 모두 더 조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요. 지난달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있었어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개인의 삶이 더 중요해서 서로서로 관심이 없어진 요즘 더더욱 중요한 화두가 되는 문제인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법이 강화되어 아동과 부모, 폭력 행위를 한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되는 편이니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폭력 피해 아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언제 신고를 하면 될까요? 바로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12에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를 알려주시고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출산율도 낮은데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상황이 있다면 신고 부탁드릴게요. 요즘 김장 많이 하시죠?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김치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열무김치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요즘 연서시장 근처에 있는 옹심이 칼국수집에서 보리밥에 열무김치와 무생채를 넣어 초고추장이랑 쓱쓱 비벼먹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담궈주신 김치를 먹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담근 김치를 먹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겉절이를 할 수 있는데요. 막상 배추를 절여서 김장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 재료비나 손이 많이 가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혹시 저와 김장을 해서 나눌 분 계신다면 댓글로 저를 꼭 불러주세요. 데드리프트 70kg 드는 힘으로 열심히 절인 배추를 날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무거운 주제와 가벼운 주제를 이리저리 섞어보았는데요. 정말 이름 그대로 멋대로 쓴 다이어리를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곧 9번째 다이어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사연이 있으시다면 csj9210@네이버로 보내주세요. 간단한 사연, 긴 사연 가리지 않고 소개해드리며 보내주시면 따뜻한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8번째 다이어리를 닫아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모로롱!